카멜로성에 돌아와 보니 자, 이번에는 나와 사구라마 경과의 대시합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구라마 경은 물론 성배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무술 수업을 끝내고 돌아오자 멀린과 의논을 하여 나의 마법과 싸울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합은 인간 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통력을 충분히 사용한 마법 대 마법의 대시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구라마 경의 투구와 갑옷에는 멀린이 밤낮으로 마법의 주문을 불어넣고 사구라마 경에게 대기의 정으로부터 너훌너훌 아지랑이 같은 것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경은 즉 그 아지랑이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모양이다. 드디어 그 시합의 당일 아침 10시가 되자 시합장에는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왔다. 색색의 깃발과 굉장히 아름다운 천막으로 시합장은 장식되어 있었다. 아서왕을 비롯하여 각자의 영주와 귀족들이 화려하게 차리고 나타난 모습은 볼만한 광경이다. 시합장의 한 구석에는 화려한 천막이 줄지어 서 있고 천막 앞에는 저마다 경비병이 엄숙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어느 것이나 기사들의 천막이었으며 내가 사구라마 경을 이기게 되면 누구든지 나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는 평상시부터 기사를 특별히 소중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때야말로 시합에서 이기려고 기세가 등등했다. 또 한편 구석에는 나와 나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의 천막이 두 개가 있을 뿐. 이윽고 사구라마 경이 큰 창을 한 손에 들고 훌륭한 투구와 갑옷을 입고 이것 또한 장식한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타난다. 바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그것이다. 사람들은 일시에 사구라마 경을 추어 올렸다. 다음 내가 나가자 사람들은 조금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어안이 벙벙한 듯이 조용해졌다가 일제히 웃어버렸다. 그것도 무리는 아닌 일이었다. 나의 차림새는 아무것도 아니다. 몸에 꼭 끼이는 운동복을 입고 있을 뿐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있었다. 말은 훌륭한 것이었으나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저쪽에서 쇠스랑과 화려한 침구 한 벌의 괴물 사구라마 경이 무거운 듯이 나왔다. 맞받아 내가 나갔다. 쇠스랑님이 경례를 하고 나도 경례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서왕을 향해 경례를 했다. 왕비는 놀라 자리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어머, 보스경, 그대는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칼도 없이 싸울 작정인가? 왕은 왕비의 귀에 속삭였다. 걱정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보스경에게 항상 놀라기만 했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들은 재빨리 좌우로 헤어져 제 위치에 섰다. 사구라마 경의 옆에 늙은이 멀린이 왔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면서 사구라마 경에게 승리의 주문을 외고 있었다. 시합 개시에 나팔이 울렸다. 다음 순간 사구라마 경은 창을 들고 번개같이 돌진해 왔다. 사구라마 경! 잘해요! 응원의 소리가 일제히 솟아올랐다. 적이라고는 해도 확실히 훌륭한 공격이었다. 나에게는 꼭 하나 성원이 날아왔다. 자, 나가요! 멋쟁이 우두머리 영감님! 순간 사구라마 경의 날카로운 창끝이 들어왔다. 나는 날쌔게 몸을 피했다. 큰 덩치가 저 앞으로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나에게 박수갈채가 보내져 왔다. 사구라마 경은 말의 목을 바로잡아 놓고 다시 공격해왔다. 나도 상대방의 비위만 맞출 수는 없다. 나는 몸을 날쌔게 이리저리 피하였다. 사구라마 경은 헛지르면서 대여섯 번이나 분주하게 왕복했다.
나는 굉장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구라마 경은 끝내 화가 나서 마구 나를 쫓기 시작했다. 마치 굴레잡기이다. 나의 말도 몸이 가볍기 때문에 몸을 피하는 데는 내 쪽이 단연 우세했다. 상대는 저울추와 같은 몸차림이므로 자유가 없다. 나는 뒤로 돌아가서 자, 여기야! 하고 등을 치기도 했다. 사구라마 경은 내가 생각한 대로 뒤로 돌기도 하고 옆으로 향하기도 하고 몸을 비틀기도 하며 나를 붙잡으려고 진담을 뺐다. 드디어 사구라마 경은 지쳐버리고 말았다. 자기의 자리로 비틀거리며 돌아가자 김이 떠오르는 머리를 식히면서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자. 나는 말의 안장에 매달았던 카우보이식의 던지기 밧줄을 풀어 바른 손에 쥐었다. 사구라마 경은 이번이야말로 단번에 찌른다고 맹렬히 돌진해왔다. 나는 편히 말 위에 앉아 머리 위에 큰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사구라마 경이 12.3m 되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싹 밧줄을 던졌다. 그리고 곧 뒤로 돌아서서 고삐를 당겨 말을 뛰게 했다. 영차! 밧줄은 팽팽하게 뻗고 사구라마 경은 멋지게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이 나라에서는 카우보이의 던지기 밧줄 같은 것은 본 일도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열광하고 날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야, 굉장하구나. 다시 한번 부탁한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지면 승부 결정이 규칙이다. 경은 힘없이 물러갔다. 자, 누구든지 오시오. 나는 기사들에게 소리쳤다. 상대하여 모시겠음. 하비스드 레레르 경이 나서서 불같은 속력으로 무섭게 돌진해왔다. 얼씨구. 나는 몸을 피하면서 재빨리 던지기 밧줄. 상대는 밧줄을 목에 건 채로 달리다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자, 한판 승리. 또다시 요란한 박수. 자, 다음 차례다. 나는 나오는 놈, 또 나오는 놈마다 모조리 말에서 떨어뜨렸다. 5번째 기사가 굴러떨어진 후에는 더 이상 나오는 자가 없어졌다. 놈들은 의논을 시작한 모양이다. 이윽고 의논을 하여 시합의 대표로서 세상에 이름 높은 기사인 라모라크 경, 이어서 호걸로 이름 높은 갈라하드 경을 내보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사람 모두 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서왕의 눈앞에서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영광. 이 대시합에서는 아무도 피를 흘리는 일 없이 더군다나 나의 대승리로 끝났으니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제 덤비는 자도 없을 것이어서 나는 아서왕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단정히 챘다. 그리고 문득 깨닫고 보니 바로 조금 전에 무엇인가 수상한 몸짓으로 나의 주위를 어슬렁대던 멀린이 맨 처음 골탕을 먹은 사구라마 경과 이쪽을 엿보면서 소곤소곤 의논하고 있었다. 흉계를 꾸미는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이상하게 느껴져 말에 매달아 놓은 던지기 밧줄을 보았다. 없다. 없어지고 말았다. 도둑고양이 같은 멀린 놈이 훔쳐간 것이다. 내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을 때, 미국에서 내가 살고 있었을 때의 하우트포드에 있는 나의 약혼자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고 싶다고 공상을 하고 있는 틈에 당한 모양이다. 나팔이 울렸다.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신호이다. 도전자는 또다시 사구라마 경이었다. 보스경, 그대는 손이 빠르다. 그러나 이것에는 당할 수 없겠지. 마법의 아지랑이가 걸려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벅찰 거다. 사구라마 경은 칼자루를 치면서 음산한 웃음을 띄었다. 나를 찔러 죽일 작정인 것이다.
나와 경은 나란히 아서왕에게 인사를 했다. 왕은 불안한 듯이 눈썹을 모았다. 보스경, 그대의 기묘한 무기는 어떻게 했지? 임금님, 그것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럼 또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것뿐입니다. 그때 멀린이 살살 걸어 나와서 말했다. 그것은 바다의 마왕의 것으로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8번을 쓰면 사라지고 마왕에게로 되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스경은 무기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안 돼. 그러자 왕비의 열에 있던 랜슬롯 경이 나에게 소리쳤다. 나의 칼을 훌륭한 다시 없는 용사 보스경에게 빌려드리기로 하겠소. 그렇게는 하지 못하게 사구라마 경이 방해를 했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랜슬롯 경, 무기를 빌려서 싸우는 것은 안 돼. 만일의 경우에 보스경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제 마음대로야. 뭐라고? 그건 도가 지나친 말. 정신이 돌았는가? 사구라마 경, 무기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면 내가 귀하의 상대를 하겠음. 무술의 명수 랜슬롯 경이 힘주어 말하자 사구라마 경은 화가 났는지 눈에 불을 켜고 노려봤다. 거기에 또 멀린 놈이 나왔다. 뒤의 일은 뒷일. 보스경은 이 시합을 승낙했으니까 우선 시합을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헤헤헤. 이렇게 하여 시합은 시작되었다. 좌우로 헤어지자 사구라마 경은 긴 칼을 뽑았다. 칼은 공중에 원을 그리며 번쩍거렸다. 구경꾼들은 흥분하여 외쳤다. 보스경, 도망쳐요. 이건 시합이 아니다. 살인이다. 그러나 나는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말을 멈춰 세우고 상대를 지켜보았다. 경의 큰 몸집은 폭풍 같은 위세로 눈앞 15걸음 정도 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허리에 손을 대자 손도 보지 않고 방어쇠를 당겼다. 꽝! 하고 한 발 나의 공장제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속사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한 빠른 동작으로 권총은 회전하여 들어갔다. 저쪽에는 임자 없는 말이 서 있고 땅바닥에는 사구라마 경의 돌과 같은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경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상처가 없다. 그런데 경의 목숨은 끊어져 있어. 하고 놀랐다. 뭘? 경의 갑옷 가슴에 총알이 뚫은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놈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시체는 왕 앞으로 운반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이 기적의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나 나는 말하지 않고 시합장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승리에 불복하는 분은 누구든지 좋아. 이쪽에서 싸움을 걸겠다. 다발이 되어 나오너라. 뭐라고? 다발이라고? 사구라마 경의 부하 기사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응하지 않으면 이쪽에 창피야. 비겁한 자가 된다. 다발치고는 너무 컸다. 500명의 기사가 말을 타고 와 몰려왔다. 응? 이건 큰일이다. 나는 선두에서 오는 놈을 겨누었다. 빵! 하나의 안장이 비었다. 빵! 또 하나. 빵빵! 떼굴떼굴 놈들은 잘도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총알은 11발. 이걸 다 쓰면 12명째의 기사가 나를 죽일 것이 틀림없다. 9번째다. 나는 비장한 기분으로 두 자루의 권총을 들었다. 그러자 기사들은 멈춰섰다. 다음 순간 한꺼번에 모두들 후퇴했다. 마치 거미 새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날이야말로 나의 일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하루였을 것이다. 잘난치 않은 기사도 같은 건 납작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멀린 놈의 점수는 뚝 땅에 떨어지고 벌레처럼 자랑도 못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아서왕도 나와 모험 여행을 하면서 국민의 생활과 인간에 대한 제도의 모순을 확실히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뒤에서 밀어주었다.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노예의 해방이었다. 이제 이 나라에는 노예라는 것은 없다. 노예도 자유민도 귀족도 모두 평등하다고 법률로서 정해졌다. 교회의 사제며 영주들, 특히 사제들은 마음속으로 불평이어서 뒤죽박죽이었을 것이나 어쨌든 아서왕이 나의 뒤를 밀어주고 있으므로 아무 말도 못했다. 밥벌레였던 기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토목공사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놀고 먹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집안이나 혈통에는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 비밀로 해두었던 나의 학교나 공장도 공개했으며 동시에 영국 안에 학교를 세웠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험 선대를 보낼 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해서도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그 전에 살아온 문명 세상 일은 깨끗이 단념하고 그 알리산도 공주와 결혼했다. 나는 행복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갔다. 나의 가정에는 여자아이도 하나 생겼다. 헬로 센트랄이라는 이름이다. 그 이름은 알리산도가 지었다. 나는 그즈음 전화를 지방으로 널리 보급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꿈속에서까지 전화로 교환국을 부를 때 여보세요 교환국 할로 센트랄 하고 잠꼬대까지 했다. 그것을 들은 알리산도는 내가 옛날에 헬로 센트랄이라는 여자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여 착한 마음에서 헬로 센트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나는 웃지는 않았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러나 우습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웃음을 참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온몸의 뼈가 모두 제멋대로 떨어져 나갈 것 같이 힘을 주어 참았기 때문에 덕택에 그 후 몇 주일은 걸을 때마다 뼈에서 빠드득 소리가 날 정도였다. 그 헬로 센트랄이 병을 앓게 되었다. 디프테리아였다. 나와 알리산도는 늘 붙어서 간호를 하여 쓰러질 만큼 지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안녕하세요. 따님의 병 어떻습니까? 찾아온 것은 무용이 비할 바 없이 뛰어난 랜슬롯 경이었다. 랜슬롯 경은 영국에 수많이 생긴 주식회사의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상담을 하는 회의 회장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거기에 출석하는 도중 들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곁들어 말해두는데 유명한 원탁 기사의 그 테이블은 지금은 주로 기사들이 질이 나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추방하느냐 또는 부당하게 주식이 오르내리는 데에 대한 의논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랜슬롯 경은 증권 장사를 해도 역시 내가 아서왕 이야기에서 읽은 대로 훌륭한 무인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주식의 일은 내버려두고 헬로우 센트랄을 위해 밤낮 사흘 동안을 붙어서 간호를 해주었다. 랜슬롯 경의 간호와 나의 증기 흡입기 덕분으로 딸은 병에서 회복되었다. 랜슬롯 경은 큰 팔로 헬로우 센트랄을 안아올려 뺨을 비벼대고 돌아갔다. 문병을 와준 다른 기사도 탄복하는 시선으로
랜슬롯 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이 랜슬롯 경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일 줄이야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부부는 그 후 궁정의 의사의 권유로 딸의 요양을 위해 프랑스의 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예정은 1개월이었다. 그 한 달이 지났다. 우리를 데리러 올 배도 2, 3일 중에 올 것이었다. 뭔가 재미있는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올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 한 달이 지나고 말았다. 나는 불안해졌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나는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 넓고 넓은 바다에 배가 한 척도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나의 미국 공장 기술을 배워서 만든 배가 무역 때문에 빈번하게 왕래할 것이었다. 확실히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만 나라에 돌아가 보겠어. 별일이 없으면 배를 보낼 테니까. 알리산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는 작은 배를 한 척 얻었다. 배라고는 하지만 이름뿐인 발동선 정도의 것이었다. 작별할 때의 헬로 센트랄의 서툰 말씨는 나를 눈물 짓게 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린애가 말하는 것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것은 없다. 잘 있어라, 헬로 센트랄. 다음 날 아침 나는 영국에 도착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항구의 배는 죽은 것처럼 오그라들어 움직이지 않고 일요일이어서 번잡해야 할 캔터베리 성당이나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요가 감돌고 있었다. 교회 앞을 지나치려다가 문득 쳐다보니 교회의 종에 검은 천이 걸려 있었다. 나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다.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에는 교회가 관계되고 있다. 나는 허술한 차림으로 변장하고 함께 가던 사람들과도 헤어져서 홀로 행동하기로 했다. 그쪽이 사람 눈에도 띄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 비참한 여행이었다. 교통기관은 모두 끊어지고 길을 가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웃음을 잃은 얼빠진 표정이었다. 화요일 밤 겨우 카멜롯에 도착해서 보니 이때까지 나의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기로 밝게 비치고 있던 카멜롯은 깊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다. 교회는 내가 쌓아올린 문화를 송두리째 뽑아치웠구나.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나는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 어두운 길을 더듬어 나아갔다. 거대한 성이 언덕의 꼭대기에 검게 드러나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지고 병사도 없다. 도개교는 내려진 채였다. 나는 성에 들어갔다. 무덤같이 조용하기만 하다. 나의 발자국 소리만이 헛되게 메아리 쳤다.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살짝 보았다. 오, 클라렌스! 클라렌스는 힘없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보스님, 살아서 배웠다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나는 클라렌스를 재촉하여 사정을 물었다. 내가 책에서 읽은 아서왕 이야기에 나오는 일이 확실히 일어난 것이다. 훌륭한 아서왕과 다시 없는 친구 랜슬롯 경이 싸움을 했던 것이다. 왕비와 랜슬롯 경이 한패가 되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왕에게 자꾸만 고자질한 놈이 있었다. 굳게 친구를 믿는 아서왕에게. 게다가 랜슬롯 경은 증권에서 속아 보잘것없는 주식을 사기꾼들로부터 비싸게 사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경은 화가 나서 사기꾼들을 발가벗겨 힘껏 두들겨 주었다. 그런데 발가벗겨 놓은 놈 중에 그전부터 경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귀족과 왕의 조카가 섞여 있었다. 궁정에는 피비린내 나는 흉계가 감돌기 시작하고 끝내 왕과 랜슬롯 경은 두 편으로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나라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거기에 교회가 가운데 끼어서 화해를 시켰다. 랜슬롯 경은 이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자기 편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가이엔 공국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그 후 왕을 충동질한 악질 우두머리 모드메르 경이 왕위를 빼앗고 아서왕에게로 군대를 출동시켰던 것이다. 임금님과 모드레드의 두 군대는 심하게 싸웠고 임금님은 모드레드와 1대1로 싸웠습니다. 임금님은 경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도 상처를 입고 아, 내가 있었으면 싸움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소왕은 이제 회복되었는가? 아니요. 그 상처가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멍해지고 말았다. 얼마나 큰 변화냐? 겨우 얼마 아닌 동안에. 믿을 수 없다.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서왕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의 힘을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당신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보스님이 만든 것은 신에 배반된다고 하여 제도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싸움에서 살아남은 기사들을 모아 당신을 발견하는 즉시로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나에게는 군대 병기와 훈련된 군대가 있는데 나는 웃어버렸으나 아니, 아니. 클라렌스는 진지하게 머리를 가로흔들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돌봐주고 교육한 자들도 교회의 힘만인 세상이 된 오늘날은 도금이 벗겨진 것처럼 다시 미신을 믿는 인간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다만 다행하게도 클라렌스가 14세에서 17세까지의 소년만을 골라 보스경의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 수는 52명. 왜 소년만을 골랐지? 소년들은 아직 미신에 젖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충성스러운 우리 편입니다. 교회는 흉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빠릅니다. 보스님을 전지 요양으로 해외에 가도록 한 것도 교회의 계략이었습니다. 의사를 그 앞잡이로 사용한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일뿐이다. 클라렌스는 급히 서둘러 멀린의 낡은 동굴을 방패로 하여 포위되었을 경우의 준비로 식량을 많이 운반해 놓았다고 한다. 잘했어, 클라렌스. 그 동굴에는 4명의 소년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상한 놈은 거기에 절대로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정의 당신의 방에서 공장의 지하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창고까지 비밀 전선이 부설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을 지금 몰래 멀린의 동굴에 연결시켰습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공장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응, 훌륭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굴의 주위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철조망? 2, 3년 전에 당신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실행했을 뿐입니다. 동굴 속에 발전기를 비치하고 철조망을 12줄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의 안쪽에 높이 2m의 받침대를 쌓아서 기관총을 13정 비치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지뢰도 실수 없이 했겠지? 네, 바깥쪽 철조망에 전방 100m 되는 곳에 거의 13m 간격으로 둘러 파묻었습니다. 그야말로 더 말할 나위 없는 솜씨다, 클라리스. 다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을 뿐이다. 드디어 일어서서 결전이다. 나는 곧 포고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에게 고한다. 국왕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우선 정치를 행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 왕국의 시대는 사라졌다. 따라서 귀족도 기사도 없고 나라에서 정한 종교도 없다. 앞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어떤 종교를 믿건 자유이다. 오늘부터 영국은 공화국이다. 영국 국민이여, 즉시 모여서 선거로서 대표자를 뽑아 대표자에게 정치를 하게 하자. 멀린의 동굴에서 보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적은 즉시로 밀려옵니다. 하고 클라렌스가 걱정했다. 이걸로 좋아. 이 포고문으로 이쪽이 먼저 공격을 한 거다. 다음은 놈들의 차례다. 곧 인쇄해주게. 그리고 자전거 2대 없나? 있으면 그것으로 곧 멀린의 동굴로 출발이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이 포고문이 나돌면 천지가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클라렌스와 나와 52명의 소년은 멀린의 동굴에 들어가 지켰다. 소년들은 모두 발랄한 머리 좋은 소년들 뿐이었다. 나의 포고문을 읽은 국민들은 모자를 집어던지며 외쳤다. 공화국 만세! 그러나 그것은 단 하루뿐. 교회와 귀족들이 국민들을 위협하자 국민들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가. 즉시로 교회나 귀족에게 조종되어 반대로 멀린의 동굴을 향해 공격해올 기미를 보인 것이다. 어리석은 새끼들 양이여. 그리고 또 멀린의 동굴에서도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소년들이 창백해지고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이 적이라면 상대가 1만이건 3만이건 우리들은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영국 전 국민이 우리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들과 같은 국민입니다. 아, 같은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 듣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훌륭하다. 그래야만이 영국의 소년이다. 그런데 영국의 전 국민이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누구지? 귀족들입니다. 기사들입니다. 그대로다. 그리고 영주들과 교회의 사제들이다. 우리들의 싸움의 상대는 이놈들 3만 명인 것이다. 놈들은 선두에 서서 우리들, 각성한 국민을 내리누르려고 행진해 온다. 여러분, 그래도 싸움을 피할 것인가? 아니, 싸우겠습니다! 소년들은 일제히 진심으로 외쳤다. 싸움의 날은 드디어 밝아왔다. 새벽녘에 보초 한 사람이 보고했다. 지평선에 대군이 나타났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진격의 군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자 굉장한 대군이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온 영국이 진군해 오는 것 같았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깃발이 펄펄 나부끼고 태양은 갑옷과 투구의 물결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였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군은 일제히 빠른 걸음으로 옮겨갔다. 얼마나 굉장한 아름다움이냐. 말들의 발의 파도가 와
밀려왔다. 그러나 탐복하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좀 있으면 지뢰의 지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지대에 말을 몰아넣었을 때 쾅쾅 귀를 찢는 울림과 함께 기사의 대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검은 연기가 자욱히 떠올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계속하여 나는 단추를 눌렀다. 또다시 천지가 흔들리는 대음양. 우리들의 공장은 일순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성을 들여 만든 정든 공장도 적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0분가량 지난 후 연기가 엷어지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뢰의 흔적은 30m 정도나 땅이 파지고 우리들 동굴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북쪽을 감시하던 보초가 보고를 했다. 기사 수명이 살짝 가까이 옵니다. 이쪽에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걱정은 없어. 바보 같은 놈들. 귀신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철조망이 밥이 된다. 가엾다. 쓸데없이 목숨을 버리게 하는 일이 괴롭게 되었다. 옆에서 클라렌스가 싱글거렸다. 보스님, 그렇게 편지를 써서 적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보스님은 귀족들의 본성을 아직 잘 모르십니다. 그놈들은 이쪽의 사지를 토막을 내서 상자에 넣어 대답은 이거다 하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확실히 클라렌스의 말대로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놈들의 갑옷이 절컥절컥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임자의 검은 그림자가 지뢰의 자국, 깊이 파진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바깥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철조망에 전류를 보냈다. 클라렌스가 말한다. 저놈들은 수색대입니다. 정탐하러 왔으니까 맨 바깥 철조망에는 전류를 보내지 말고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대로 했어. 내가 언제 손님 대접을 잘못한 적이 있어? 네, 언제나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어서 두 번째 철조망의 실태를 보러 갔다. 한 기사가 두 손으로 철조망을 쥔 채로 죽어 있었다. 살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때 또 희미한 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들은 땅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렸다. 한 기사가 몰래 죽은 기사에게로 다가섰다. 귀공, 뭘 멍청이 있어? 기사는 시체 어깨에 손을 댔다. 순간 낮은 신음소리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감전된 것이다. 수색대 10대여 명이 모두 철조망에 걸렸다. 몸서리칠 정도의 위력이었다. 저기 총 공격해온다. 대군이 숨어왔다. 모두가 속삭였다. 기사들이 숨어서 다가오는 무서운 소리가 이윽고 끊어졌을 때 철조망에는 검은 사람의 울타리가 쌓여지고 있었다. 우리들의 동굴은 시체의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한마디 소리도 없이 죽어가는 것은 오히려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더욱 느끼게 했다. 나는 낭떠러지 위에 비치한 50개의 전등을 켜 비치고는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이건 정말 지옥과 같은 광경. 시체의 두터운 벽에 밖에 있는 지뢰가 판 웅덩이에는 아직도 밀려오려는 기사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3발 쏘아 신호를 했다. 물을 부어라! 막아놓았던 골짜기의 물이 즉시로 웅덩이에 밀려들었다.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걸친 기사들은 상처를 입은 딱정벌레처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기관, 총대, 사격!
열세정의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비참하지만 재난의 근본은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은 끝났다. 일제 사격을 시작해서 겨우 10분. 2만 5천의 대군은 여기서 전멸했다. 우리들 53명은 영국 전 국민을 위해 자유를 쟁취한 것이다. 신생연극 만세! 우리들은 하늘을 우러러 힘껏 기쁨의 고함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행운이라는 것은 모습만 보이고 사라지는 모양이다. 나의 대수롭지 않은 부주의로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쓰고 싶지 않다. 나의 기록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한다. 나, 클라렌스가 보수경을 대신하여 그 후의 일을 쓰게 되었다. 보수경과 나는 동굴을 나와 간호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 부상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러 가려고 했다. 클라렌스, 신음소리가 들린다. 아직 죽지 않은 기사가 있다. 살려주지 않겠어? 싸움은 이제 끝난 거다. 하고 보스경이 말씀하셨다. 아니, 그만두셔요. 놈들은 우리들을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래서 우리들은 철조망에 전류를 끊고 밖으로 나갔다. 신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자 죽은 기사에게 기대어 꿈틀거리는 부상자가 있다. 자, 정신을 차려 치료해주겠어. 보스경이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부상자는 힘껏 검으로 일격. 경은 그 검을 피할 수 없었다. 아차! 단 한마디. 나는 경을 동굴로 운반하여 열심히 간호했다. 보스경, 상처는 가볍습니다. 아, 안 됩니다. 누워 있으세요. 경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하루 이틀이 지나갔다. 그러나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클라렌스, 무슨 냄새야? 나는 창백한 얼굴로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고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 많은 시체에서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들도 잇따라 가스로 병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무적의 동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곳의 사정을 잘 알고 난 뒤가 아니면, 게다가 보스님이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끝내 나는 병을 앓게 되었다. 나흘째 되는 새벽,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괴롭다. 누군가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서 번쩍 눈을 떴다. 그러자 희미한 불빛에 비치는 동굴 속을 소리도 없이 걸어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머리칼을 풀어헤친 노파가 거기 있었다. 잠들고 있는 보스경 옆에서 이상한 손짓으로 주문 같은 것을 외고 몰래 입구로 간다. 누구냐?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러자 노파는 나를 뒤돌아보고 슬슬 다가왔다. 그렇다, 클라레스야. 히히히, 모르겠느냐. 이 모습으로서는 히히히. 그대는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진 것이다.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죽어간다. 그러나 보스경만은 그리 쉽게 죽게 하지 않겠어. 보스경은 그렇다. 13세기 동안 저주를 내려 계속 잠들게 하는 것이 좋을 거다. 알았어? 히히히. 나는 노파로 둔갑한 멀린이야. 나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몸은 묶여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고함을 치려고 했으나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멀리는 흔들흔들 등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몸을 꿈틀거리며
덮치는 것처럼 갈고랑이같이 구부린 손가락을 내 앞으로 내밀어 공기를 긁는 신용을 했다. 히히히히. 멀리는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웃었다. 웃으면서 점점 뒤로 물러섰다. 히히히. 입구까지 물러서자 뒤로 손을 더듬다가 그 손이 철조망에 이어져 있는 전선에 닿았다. 멀리는 갑자기 전선에 붙었다. 눈을 뜬 채로. 그리고 시체가 흙이 될 때까지 웃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오래오래 서 있을 것이다. 나는 눈앞이 점점 어두워갔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속에 멀린의 저주가 메아리쳐 왔다. 그렇다. 13세기 동안 저주가 내려 잠자는 것이 좋을 거다. 좋아. 헤헤헤헤헤. 나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다. 영국을 여행하며 워리크 성을 구경할 때 이상한 여행자를 만났다. 이렇게 쓰면 이 책의 머릿말을 여러분은 생각해낼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사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소탈하고 깨끗하여 중세 기사와 무기에 대해 마치 학자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이상한 나그네는 아소왕 시대의 원탁 기사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빛나는 기사들의 일을 친한 친구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왠지 그리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안내인을 따라 대여섯 명의 관광객이 왔으므로 나는 관광객의 뒤를 따라갔다. 그 나그네는 안내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아래를 보는 듯 하면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내인의 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기사 사구라마경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가슴에 둥글게 뚫린 구멍. 이것은 오늘날의 총알 자국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총 같은 것은 없었을 텐데 총알 자국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이상한 나그네는 이 말을 듣고 싱글벙글 웃었다. 먼 일을 되생각해내려고 하는 듯한 눈매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내가 있어. 그것을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리고 언제 없어졌는지 나그네의 모습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여관 난로 옆에서 먼 옛날 세계를 꿈꾸고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이 처마를 넘나들며 지저대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아소왕 이야기책을 펼치고 여기저기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밤도 꽤 깊었을 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셔요. 들어온 사람은 낮에 워리크 성에서 만난 이상한 나그네였다. 아니,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의자를 권하자 나그네는 말했다. 내일은 또 프랑스의 해안 쪽으로 여행을 떠나므로 그 전에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두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해안 쪽? 장사일로써요? 아니,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이나 갔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리는 없으나 아내와 어린 것을 거기 두고 온 일이 있어서. 네, 이건 매우 기묘한 일을 물었는데요. 부인과 아이들을요? 옛날 일입니다. 아내와 아이의 낡은 무덤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어서. 낡은? 그러나 당신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언제쯤의 일입니까? 그러자 나그네는
내가 따른 위스키 잔을 입가에 대고 먼 곳으로 눈길을 돌리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해 6세기에 아서왕의 시대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알리산도, 아이의 이름은 헬로 센트랄. 아, 그리운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나는 보스경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었습니다. 나아진 곳은 코네티컷주의 하우트포드. 순수한 양키였는데 나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노트를 다 읽었을 때 밤은 밝아가고 있었다. 비도 거의 그치고 있었는데 어디를 보아도 잿빛으로 바람도 서글프게 위세를 잃고 가끔 흐느껴 오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이상한 사나이의 방에 가서 노크를 했으나 대답이 없었다. 문이 좀 열려 있어 안에서 띄엄띄엄 혼잣말이 들려 나왔다. 슬그머니 안을 엿보았더니 사나이는 누워서 열이 심한 환자처럼 알리산도와 헬로 센트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알리산도, 알리산도, 나의 옆에 있어다오. 떨어지지 말아다오. 나의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게 옆에 있어다오. 1300년이 지난 꿈. 멀고 먼 거리,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알리산도 듣고 있는 거냐? 나는 사나이의 침대 옆으로 가서 말을 걸었으나 그는 요령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목에서 꾸럭꾸럭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나이도 그것에는 놀란 양으로 귀를 기울이더니 나팔 소리가 나고 있구나. 아서왕이다. 이봐, 도개교를 내려라. 성벽에 병사를 정렬시켜라. 마중을. 그는 최후의 힘을 다해서 말하려 했으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다.